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 네,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제 전청조 남현희 씨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둘은 이제 설전과 공방을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볼 부분은 아무래도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 커플로 결국에 결론이 밝혀졌죠. 났죠. 네. 네, 맞아요. 뭐 최근 기사들을 보면 남현희 씨가 임신을 했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제 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여자였다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임신이 가능했을까 이런 논란거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주제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허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부분의 서양권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도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법화를 허용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오늘은 이 동성 간 결혼에 관련해서 좀 결혼적인 그 제도에 관련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건데 네. 어쨌든 이 동성 간 결혼을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전제되는 이 동성에 관련해서는 일단 모두 오케이, 저희 모두 찬성을 한다라고 네. 일단 입장을 깔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동성 간 결혼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반대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인구 재생산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오랜 전 역사를 걸쳐서 보면 결혼 제도가 없을 당시에도 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기르고 번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긴 하죠. 역사로 이제 네. 발전을 해왔죠. 근데 어쨌든 동성 간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번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녀를 이제 낳고 또 길러가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뭐 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뭐 네. 이런 제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생모생분 아닌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인구 재생산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저는 반대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두 번째가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긴 합니다. 네. 여타 결혼 형태의 용인 가능성, 그러니까 여타 다른 형태의 결혼도 과연 그러면 허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거거든요. 어떤 결혼이 있죠? 사실 이제 저희가 대부분 결혼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죠. 네. 저희가 대부분 결혼식장에 간다, 아니면 누가 결혼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 사실 이 결혼이라는 건 근데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동성 간 결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근거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권리와 자유를 좀 더 존중해야 된다. 또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같은 논리라면 뭐 조혼, 뭐 근친혼, 일부 다처제, 수간, 미성년과의 결혼도 결국엔 개인의 그런 입장과 뭐 그런 걸 최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면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와 의사만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존중을 해나갈 것이냐, 혹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까지 통틀어서 이제 좀 고려를 할 것이냐의 차이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은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좀 더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이 사회적 합의에 관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자연적 도구가 아니라 이 사회적 인정체계라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앞서서 얘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자연 상태에 있을 때 만약에 소희 씨랑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저희 둘만 이 사회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 멸종하고 네,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제 저랑 둘이 마치 이제 네. 나는 전설이다처럼 이제 투맨, 빠삐용이네요, 거의. 온리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네. 된 거예요. 그럼 결혼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없겠죠. 없죠, 네. 사실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본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인정체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이 결혼의 방식이라든지 뭐 내용 혹은 문화적 차이가 조금씩 다 다르고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만 봐도 이 인간의 본능이나 혹은 당연한 권리라기보다는 이 사회적 인정 체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인식과 이 제반 조건 하에서 사회가 인정하는 이 사회 테두리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결국에는 이 결혼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양육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인구 재생산 문제에 좀 더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부성과 모성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남녀가 생물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성과 모성에는 차이가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죠. 저희가 또 아이를 어쨌든 뭐 인공 수정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뭐 입양을 받을 네. 수도 있고 네, 그런 정자 경우에 기증도 많이 있죠. 있을 수도 네. 있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 동성 부부간에서 나온 그 자녀가 과연 이 사회 현재의 사회 부정적 분위기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느냐 네. 그 좀 저는 의문이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도를 이렇게 용인해 가면서까지 좀 거스를 필요가 있냐 이 자연적 이런 형태를 또한 또 자녀 또한 좀 굉장히 네. 좀 핍박받고 좀 뭔가 부정적 시선에서 자랄 수 네. 있는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다수의 경우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소수의 경우가 핍박받고 사회로부터 좀 격리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양육되고 성장한 자녀가 결국에는 이 성 정체성을 또 겪을 수 있다는 네, 점도 그렇죠. 뭐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동성간 결혼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네. 드렸어요. 소희 씨는 혹시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아, 네. 일단 제이 씨가 처음에 인구 재생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도 뭐 인공수정, 대리모 제도 그리고 정자은행 같은 걸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인구 증가 자체는 좀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뭐 동성 간의 생물학적인 생식이 불가능한 건 맞죠. 그렇지만 같은 논리라면 불임인 사람은 결혼할 수 없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뭐 사실 결혼을 이성 간의 결혼을 해도 자녀를 못 갖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결혼을 아예 금지시키는 게 맞지 않나. 자녀를 갖지 않을 경우에는. 뭐 사실 동성 간의 결혼을 해도 대리모 제도라던가 이런 여타 제도를 통해서 뭐 입양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녀를 많이 또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정자 기준으로 자녀를 전 세계에 600명을 둔 남성이 있대요. 오. 대단하죠. 오,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한테 친숙한 일론 머스크도 정자 기준으로 최근에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갓파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은 무조건 인구 생산을 할 수 없다, 제한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타 결혼 형태의 용인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의 내리는 결혼은 이제 법적인 판단 능력을 보장받는 성인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한민국 법률이 보장하는 결혼의 대전제는 이제 자유 의사를 가진 성인 간의 법적인 이제 결합으로 보는데요. 이 법적인 판단 능력을 보장받는 동성, 성인 간의 결합이 결혼의 대전제라고 보면 동성 결혼을 막연히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동성인, 성인이 이제 법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우린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아성애, 조혼, 수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대방이 이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않고 분명한 판단력으로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조혼 같은 경우는 좀 같은 선상에서 동성 결혼과는 좀 다르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면 이제 소아성애 조혼 같은 경우는 소아의 입장에서는 나의 판단이 결여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동성혼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거는 너무 학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그럼 혹시 근친혼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친혼. 사실 같은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근친혼 그쵸, 같은 그쵸. 경우에는 또 허용되지 않아요. 분야는 다르겠지만 뭐 조혼이나 수간, 소아성애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결혼제도밖에 이제 출생신고가 어려워서 유령하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다시 말해서 동성 간의 자녀 양육이라던가 자녀 출생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를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해줘야 어쨌든 자녀가 편안하게 출생신고를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결혼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사실 뭐 동성 결혼 찬성하는 입장에서 늘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성 결혼을 제3자가 강요하고 압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결혼은 각각 개인과 그 반려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사회적 낙인을 말씀하셨어요. 그 동성 간 부부 밑에서 양육되는 자녀의 사회적 낙인. 근데 실제 미국 소아청소년 의학회에서 이제 동성 커플 밑에서 자란 애들이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이성 커플 밑에 아이들처럼 잘 자라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의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거는 부부의 성별이 아니라 그 부부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동성 결혼을 쪽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지금까지도 이 MG 방송에서도 늘 밝혀오는 스탠스가 정책 변화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제 동성 결혼 법제화 찬성 여론이 40%에 달했다고 해요. 거의 50%랑 좀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2017년부터 꾸준히 찬성 의견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의 그 정서가 무조건적으로 동성결혼 커플을 법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기독교라던가 좀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좀 안 좋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또 반대 인권적인 부분 그리고 사실 올해였어요. 올해 2월 21일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해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서는 또 국민 여론이라던가 특정 부분에서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어떤 성별인지, 뭐 어떤 성적 지향을 하시는지에 따라 좀 의견이 분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댓글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저희가 매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